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IT주들, 특히나 5G라든지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도 못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추세가 꺾인 걸까요? 급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의 전략도 이 시간 짚어봅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5G 휴대폰 부품주들은 올해 들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죠. KMW는 10,000원 선에서 80,000원 선까지 700%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사상 최고치가 연일 경신되는 모습으로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휴대폰 부품주들이 그랬죠. 폴더블 폰의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KH바텍이 단기에 130%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세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KMW가 10% 이상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 약세 흐름을 띄었고, 특히나 오후장에는 이 VI가 발동되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KMW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5G 장비의 단가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는 크게 밀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만큼이나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 상승 추세가 일단 멈춤 상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권 내에서의 종목군들 흐름도 많고 또 이런 회로기판 쪽에 BH 등의 종목군들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이와 관련된 섹터들 관심 많으실 텐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시세부터 볼게요. 저희 5G하고 휴대폰 부품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더 아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5G 관련주일 것 같아서요. 그 종목군들부터 시세 점검해 주시죠. 제가 그림 먼저 보면서 종목도 시세 보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5G 관련주들의 이제 차트 일봉을 핵심적인 종목들만 몇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가 시세가 참 많이 났고요. 그러면서 2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5G 관련 조정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맨 상단 왼쪽에 있는 종목이 이제 KMW, 대장주 맥락에는 KMW의 주가 흐름이고요. 그 옆에가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RFHIC, 하단은 이제 이노바이러스, 서진시스템, 솔리드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우선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대장주 맥락에 이제 5G 관련주 이제 KMW 주가 흐름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애시당초 주가가 4만 원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오르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최근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폭의 거의 3분의 1 이하까지 이상까지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장주의 조정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오이솔루션도 조정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오이솔루션은 먼저 오르고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조정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정이 옆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 맥락에서 움직였었던 RFHIC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결국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다시 밀리는 형태인데 주가가 거의 다시 제자리 수준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저점은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이노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요 종목군도 이제 후발주로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대장주 맥락의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의 주가가 못 가면서 이 종목도 가려고 하다가 대장주가 못 가니까 같이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선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추세선에 아직은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강하게 좀 후발주로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역시 다른 대장주가 못 가니까 또 밀리니까 같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 그리고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이미 이제 1차 상승 후 2단 반등이 시도가 됐다가 역시 추가 반등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직전 저점까지 밀려있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5G 관련주들의 차트 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장주로서 많이 올랐던 KMW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후발주들이 반등에 나서다가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밀리는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후발주들도 가려다가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형태여서 시세 흐름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무너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흐름 자체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대장주는 많이 올랐는데 후발주들을 뭐 RFHS라든가 이노와이러스, 서진시스템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르려고 하다가 주가가 밀린 상태여서 기대는 한껏 했는데 주가가 못 가고 다시 밀리다 보니까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5G 관련주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견조하고요.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이 조정이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후발주들도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재반등이 느려지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뭐 무너지거나 하거나 하는 차트 패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차트 그림을 보니까 위에 종목은 이렇게 중간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네.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아래 두 종목은 이렇게 대각선 우상향 패턴의 그쵸. 직선. 어떤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 의미가 건가요? 있죠.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상단에 이제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이제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상승 기류가 굉장히 커요. 큰데 추세선은 만약에 긋게 되면 KMW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이제 추세가 이제 7만 원 선의 단기 추세가 꺾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고 횡보 이제 옆으로 금을 끄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고점에서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중간 바닥 내지는 대바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KMW 같은 종목군들은 중간 바닥 내지는 대바닥권에 거의 근접해 있는 가격대가 저 가격대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면 KMW 주가도 이제 더 무너지기보다는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그런 의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단기 상승 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미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지선 뭐 4만 5천 원 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요 가격선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요 가격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RFIC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요 사이가 중간 바닥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장주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제 후발주들, 이노와이러스라든가 서진시스템이라든가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후발주로서 뒤늦게 올라오다가 조정권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뭡니까? 추세가 살아있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추세는 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추세선이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후발주들은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대장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후발주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5G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지난번엔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대장주만 먼저 갔죠. 이번에는 가게 되면 후발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대장주들이 중간에서 옆으로 이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나설 때 후발주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동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세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많이 빠졌고요. KMW가 어제 13% 넘게 밀려났고 그리고 RFHIC도 후반에 VI 발동되면서 5%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세를 봐도 뭐 RFHIC, KMW가 살짝 1% 안팎의 반등이지만 오이솔루션이나 서진시스템이 또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 대비로는 확실히 좀 약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하락의 원인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어요. 대장주 맥락의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은 하나의 업종과 그리고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 나중에 후발주가 따라가는 형태인데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 조정이 나오면 후발주들도 가다가 같이 조정을 받는 게 보통 이제 하나의 섹터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장주 맥락엔 KMW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경계감에 의해서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언제 최근에 애플이 있었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 11을 이제 발표했는데 애플의 아이폰 11은 이제 기존의 4G LTE급 휴대폰입니다. 그건데 지금 5G 업황이 너무나 좋은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LTE 폰이 흥행이 잘 팔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5G 폰에 대한 어떤 그 품질이죠. 통화 품질 자체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5G 흥행이 조금 뭐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아이폰의 그 LTE 폰, 그 아이폰 11이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경계감이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를 좀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G 관련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조정의 빌미를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5G 하면 좋다라는 걸 이제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대중들이 모두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천정을 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 5G 좋다라는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이폰 말씀드렸죠. 11의 흥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KMW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그런 시각이었었죠. 3분기 매출이 2,650억, 영업이익 578억 정도인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9% 정도 약간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의 좀 억지가 좀 있어요. 지금 578억이면 전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유장사가 적자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문제는 뭐냐면 KMW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보인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KMW의 이 정도 실적이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KMW 영업이익이 분기 578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만큼 지금 5G 시장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부진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5G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는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경계감 그리고 이제 KMW 같은 일부 종목에 대한 실적 부진 제일 큰 부분은 역시 많이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과 함께 여전히 5G 관련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이제 매물들을 소화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큰 악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두에서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5G 상용화가 시작이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5G 시장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오늘 증권사에 레포트 나온 거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게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올렸고 네. 대신증권에서 내렸더라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금융투자는 좋아질 내년의 실적을 반영을 하고 대신에서는 네. 4분기까지도 사실 별로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장비 단가 하락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5G 관련주를 나는 4분기 정도까지만 볼 거야 라는 것과 나는 내년 2020년까지 볼 거야 라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4분기를 보시고 5G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이폰 11이 LT폰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 또 5G를 쓰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통합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라든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 정도까지도 여전히 통신사들이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기대감들, 내년 이후 새해를 시작으로 5G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성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4분기, 뭐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보다는 내년 2020년 장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 장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회로 잡아가는 전략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4분기를 연말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큰 그림을 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짚어볼게요. 이슈가 많아 보입니다. 뭐 공매도 쪽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게다가 MSCI 11월 달에 정기 변경이 있는데 KMW가 신라젠 대신에 포함이 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수급적인 흐름들도 이제 중소형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일부 대표적인 종목군들만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 뭐 기관 외국인들 건들지 않는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보겠습니다. KMW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KMW의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이제 맨 하단이 검정색 선이 이제 기관 주가 흐름이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녹색 선이 기관입니다. 올해 2019년 3월 초부터 지금 KMW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구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 것도 여러분들 보이실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기관들은 이 KMW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선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급격하게 털어내는 걸 보셨고 그 사이에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의 매도가 나면서 주가가 이제 밀려있는 이런 그렇죠.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놨습니다. 사놓은 상태에서 일부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형태고요. 기관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동안 충분하게 물량을 털어낸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KMW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물량을 쌓아놓는 상태에서 일부만 털어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들은 충분하게 물량을 털어낸 상태에서 5G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KMW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들은 아직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이솔루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초부터 오이솔루션이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났죠. 급등이 나서 소폭의 이제 등락세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약간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 동안 그 전부터 기관 외국인들 매집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고 파는 형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추세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7월, 8월 정도 돼가지고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진정되고 살짝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매도가 약간 좀 진정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매도가 분명하게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도 충분하게 물량을 털었다라는 관점을 갔을 때 앞으로 이제 오이솔루션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가 이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수급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매물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매물 흐름들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에서 수급적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G 쪽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간밤에 나왔던 이슈 가운데서 좀 많이들 주목하셨던 게 로스 상무장관이 이 화웨이 제재를 조만간 완화할 수도 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11월 중순 정도쯤이면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 5G는 수혜줄까요? 피해줄까요? 5G는 일부 기업들한테는 피해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혜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화웨이라든가 중국 IT 업체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이제 5G 시장과 관련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약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이제 5G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 봤을 때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의 경제가 이제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 수혜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교류 규모가 약 25에서 26% 굉장히 네. 무역 교류가 큰 상태고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5G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재 완화는 네. 중국의 5G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5G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혜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부 업체들을 중심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세를 보니까 사실 화웨이 하면 생각나는 RFHIC만 플러스권이고요. KMW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5G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밀려나서 이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저희 투자 전략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5G 관련주들은 우리가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4분기를 보고 매매할 것이냐, 내년을 보고 매매할 것이냐라는 얘기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을 보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라는 점이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5G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면 시청자는 아시겠습니다만 종목들이 한 방에 팡팡 터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재료를 가진 종목들 말고는 성장성이라든가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주 가랑비 어쩌듯이 은근하게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미미하게 꾸준하게 완만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하게 세갑니다. 이런 시장에서 해야 될 투자 전략은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잡고 중장기로 가져가야만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결국엔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2년에 본격적인 성장의 대비를 맞춰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5G 시장 진출에 따른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5G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랠리 가능성이 염두를 두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겠죠. KMW 선두에서 오이솔루션, RFHIC, 뭐 이노와이러스, 솔리드, 머큐리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